동래병원 아는 의사 김원장입니다. 네, 조 원장입니다. 진료실에 올 때 제 환자들 데리고 오는 보호자분들께서 막 애기 안을 때 어이구 막 하시고 또 손목에 이제 아대 같은 거 하고 오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절대 또 곱게 안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꼭 안겨서 오거나 이제 저 무게 내가 대충 아는데 이제 들어보면 허리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이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환자의 관점이 아니라 저의 환자의 보호자들의 증상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출산 후에 생기는 근골격계의 변화, 또 그로 인한 통증. 그래서 오늘은 저는 제 아이를 낳은 출산을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난 어디가 제일 아팠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는 허리에서 골반으로 내려오는 그 위치가 불안불안 늘. 그렇지. 지금도 이제 서베이를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딱 하루 반을 했거든요. 하루 반 정도에 이제 오시는 그 엄마들이 참여해 주셨을 텐데 아마 뭐 100%다 하시진 않은 것 같고 환자 수에 비해 볼 때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붙여만 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쵸, 저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생각보다 많았던 거는 손목. 저는 허리 골반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저의 상상의 나래로 썼거든요. 이거는 조 원장님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뭐 이 항목을 넣자 아니다를 하지 않았는데 저를 되돌아봤을 때는 첫째는 무릎이 아팠어요. 체중이 더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제 때. 그래서 그냥 무릎이 아픈 게 너무 속상할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이제 둘째 때는 몸무게가 그 정도로 늘지는 않아서 그런지 좀 더 특징적으로 허리가 더 아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희가 구분해 놓은 거는 어깨, 손목, 발, 그 다음에 허리 골반, 무릎, 목, 머리, 그리고 기타. 기타는 뭔지 모르겠어 지금. 등 통증이라던가 아니면 뭐 체간의 그냥 통증, 뭐 배 아플 수도 있고. 배 아플 수도 있겠다. 네. 저의 느낌은 그냥 난 환자로서 허리가 아픈 건지 골반이 아픈 건지 아니면 그냥 출산 후에 그 회음부 포함한 아기 낳은 산도의 그 느낌이 아파진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네. 교과서대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허리 통증이 있는 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10kg 정도 체중이 증가를 하니까 10kg 이상 애기랑 태반 무게만 해도 뭐 10kg 가깝죠. 한 7, 8kg 정도 될 거니까 배에다가 얹고 다니는 거를 이제 한 수개월, 9개월 동안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허리가 아플 수 있고 출산 시에 꼬리뼈 같은 데 손상이 실제로 되기도 해요. 골절이 실제로 되기도 하고 자궁이 꼬리뼈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꼬리뼈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kok시디니아라고 해서 꼬리뼈 통증이 있는데 출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상이 주원인데 뱃속에 있음으로 인해 코티졸 레벨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조금 이제 덜 아프게 느꼈던 것들이 아기가 낳고 나서 코티졸이 확 줄으면서 더 아프다고 느낄 수도 있고 분만과 출산 시에 올라가는 호르몬이 있어요. 일렉신이라고 해서 그런 게 이제 분비됨으로 인해서 결체 조직을 조금 연화시키는 그런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근육도 연화가 되고 인대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연화가 되면서 분만하면서 골반이 좀 벌어지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신경으로 인한 통증, 골반 쪽에 있는 신경이 있거든요. 출산하면서 아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눌리고 그래서 통증 내지는 회음부 자결감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뭐 항문 쪽에 뭐 이렇게 찌르는 듯한 통증 이런 것들이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실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허리나 골반 통증에 무릎은 이제 제 추측인데 제일 첫 번째는 체중 증가인 것 같아요. 단기간에 체중이 확 늘면서 무릎에 부담이 수개월간 갔다가 코티졸 레벨이 딱 떨어지면서 통증이 좀 심하게 오는 것처럼 느끼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임신 마지막 단계에서는 굉장히 다리가 붓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지가 더 아프다고 느끼면서 무릎 통증이 더 심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신발이 안 맞아요. 두통은 목이랑도 좀 묶이지 않나요? 네, 목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결국 목 근육이 개입하는 쪽에서 두통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뭐 흉쇄유돌근이라던가 아니면 이쪽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붙는 목 뒤쪽에 붙는 근육이 있어요. OCI라고 하는데 그 근육이라던가 흉쇄유돌근이라던가 아니면 두개골 옆에 있는 그런 근육들이 기전이 어떻게 됐든 마지막에는 근육이 작용해서 근육이 붙는 부위에서 통증이 생기거든요. 결국은 목 통증이나 두통은 굉장히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애기 보면서 좀 숙이는 동작들이 좀 있으면서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면 박탈,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두통이나 이제 머리 아프면 목도 쫙 경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더 아기는 이제 좀 자지 않아요? 비자발적인 수면이죠. 세 돌까지는 수면이 조각조각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수면도 조각조각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까지도 너무 길어지면 이게 뭐 문제일 수 있지만 그때까지 아기가 막 잤다 안 잤다 하는 거는 다른 집 아이도 그런 거니까 그다지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내 몸에서 신경 쓰이는 통증을 고르라 그러면 요즘은 목이고 이게 되게 두통으로 자주 올라와요. 일하다 보면은 한쪽으로 계속 돌리게 되고 저도 왼손이 역할을 잘 안 해요. 오른손으로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계속 비대칭이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의식적으로라도 이제 뭐 스트레칭 운동도 하시는 거고 육아 하시는 분은 이거는 아빠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쵸? 아빠 조사도 해보면 재밌겠다. 생각보다 많구나라고 하는 게 손목이었는데 이 어깨나 손목 또 목까지 이어지는 뭐 이런 통증은 사실은 이제 출산도 출산이지만 육아를 하면서 보면은 아기를 안을 때 다 자기가 편한 쪽이 있어요. 편한 손, 머리를 꼭 이쪽에 놓고 뭐 요렇게 한다던가 수유할 때 각도나 뭐 이런 것도 항상 자기가 익숙해지는 쪽이 있거든요. 제가 보호자들한테 말할 때는 아기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 두상도 그거랑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아기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계속 롤링이 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엄마 아빠도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좀 불편한 쪽으로 앉는 연습도 하고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결과를 보면서는 아 이게 그냥 계속 쓰는 거를 계속 쓰면 더 이럴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깨, 손목, 아기를 주로 안거나 옷을 손빨래 하거나 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은 뭐 조그만 아기 세탁기들이 있는데 그치, 아기 옷은 사실 빨고. 아기 건 다 따로 빨아요. 가제수건 이런 것들 다 빨고 그래야 되니까 삶고 막 뭐 그러니까 집안일이 되게 많거든요. 또 젖병도 막 맨날 씻고 하루에 몇 개씩 씻고 손에 부담이 되는데 힘줄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뭐 수근관절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가 사용을 많이 해서 인대가 이렇게 두꺼워져서 신경이 눌려서 손저림 이런 게 발생하는 질환이 있어요. 그런 거에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어깨 같은 경우는 엄마도 그렇지만 아빠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애기 이렇게 앉다 보면 어깨 통증이 되게 생길 수 있거든요. 코어가 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애기를 이렇게 앉다 보면 허리 삐끗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도 이제 저 친구분이 애기 앉다가 디스크 터져서 수술하시고 이런 분도 계신데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두통도 생기실 수 있고 목 통증도 당연히 생길 수 있고요. 아기를 키우다 보면 5만 군데가 다 아플 수 있다. 출산율을 좀 떨어뜨리고 있는 방송인 것 같아요. 하지만 복직근 이개라는 걸 봤어요. 복직근이 갈라진다는 거잖아요. 제 궁금한 건 그거였거든요. 임신을 준비하기 전에 복직근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코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직근이 코어니까 결국은 코어 머슬이 좋으면 허리 통증이나 이런 거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 몸이 틀어지거나 이런 게 조금 제한이 있잖아요. 제어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고 출산 이후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랬는데 몸무게는 다 돌아왔는데 옷이 옛날에 입던 게 좀 등이나 골반이나 이런 데가 뭐 이렇게 좀 붙는 치마 같은 거는 약간 이제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왜 가로주름 생기고 치마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아마 이제 출산 이후에 벌어진다 그러죠. 그게 아직 덜 돌아와서 그런 건가요?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나요? 논문을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잘못 붙는다거나 벌어진 상태로 되는 경우 치골결합이 그 부분이 이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안 붙거나 잘못 붙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고 잘못 붙는 거 끔찍하다. 이게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아파질 거 아니야. 그게 나중에 있으면. 나중에 조금 이제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조금 높아진다.
진짜 큰 덩어리가 하나 뱃속에 있으면서 여기저기를 누르고 있다가 아주 좁은 통로로 나오면서 또 다른 구조물을 막 누르고 있다가 그런 거 자체가 이제 몸에는 굉장한 스트레스잖아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몸의 상태가 많이 변하고 이 단기간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고 근골격계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통증이나 불편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렇다면 자연분만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음부 통증이나 허리 골반 통증을 착각할 일이 좀 적을까요? 신경 손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산도를 가능성이 떨어지겠고 네. 꼬리뼈 골절이나 꼬리뼈 손상도 당연히 적을 텐데 그 골반 기저근 같은 거는 되게 네. 약화가 그쵸, 되는 그냥. 건 똑같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나 골반 통증 다 생길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임신 중에는 그 항문 통증, 둘째를 이제 받아준 산부인과 선생님이 이제 친구인데, 아기가 이제 둘째가 되면 첫째보다 더 그렇고 둘째보다 셋째가 더 그렇고,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산모들이 말하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제2 때보다는 연웅이 때가 그 항문의 통증이, 그러니까 이게 골반의 통증이라기보다는 정말 뭔가 어딘가 눌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했고, 차라리 아기를 낳은 후에는 그거는 이제 나아지는데,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허리가 이렇게 배가 나오면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하는 위치가 딱 그때 그 각도에서 무리가 되는 각도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만한 아기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신경이 물리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이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력도 약화가 돼 있고 코어가 되게 약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상 가능성도 더 있을 수 있죠. 디스크가 순간적으로 되게 악화가 된다던가 물건 들 때 갑자기 허리가 팍 하고 다치거나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기 보고 하실 때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릴렉신은 제가 보니까 한 12개월까지는 계속 분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약화가 돼 있는 상태고, 또 역설적으로 교정 효과나 이런 거를 노리는 거는 오히려 그때가 조금 더 잘 된대요. 뭐 인대나 이런 게 좀 연화가 돼 있는 상태니까 치료사분들이 이렇게 핸들링 하기에는 초기가 더 쉽고 잘 돌아온다고? 네, 효과가 더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유를 하시거나 네. 산모들의 경우 언제부터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나요? 사실 저는 중간에 뭐 주사도 맞았고 필요할 때. 근데 저는 사실은 그 투약이나 주사 같은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많은 분들이 조금 이 수유 중에는 좀 불편해하시더라고요. 불편한 거. 불편한 걸 꼭 드세요라고 할 건 또 아니니까. 근데 이 대안을 찾아드리면 저희 병원에서는 도수치료입니다. 도수치료는 문제될 거는 거의 없어요. 예,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하시면 최고로 좋고 저희 다른 병원에서라도 하시면 좋은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건 하시잖아요. 산후의 마사지 같은 거는 보통 다 조리원에서 하시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거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치료사분이 회복적 지식을 가지고 이제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서 필요한 부분의 원인을 찾아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만족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사는요? 주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수유를 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에. 저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조금 그래도 수유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스테로이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신경이 쓰이시죠? 조금 아프고 할 경우에는 보호자분들도 애매하고 저도 조금 신경이 쓰이고 하니까 그런 거는 통증이 아주 심할 때 하실 수 있는데, 얼마나 아프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치료를 좀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주사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게 내가 아프기 시작하면 당연히 육아는 더 짜증나고, 이게 엄마가 힘든 거가 애기 뭐 아주 그쵸, 아주 어린 아이한테도 다 기운이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안 아프려고 저는 빨리빨리 퇴치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일단 내가 건강한 게 좋잖아. 그쵸. 네, 그쵸. 그래, 행복해야지.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는 것 중에 애기도 아프고 나서 이제 막 산후조리. 엄청 산후조리 막 끓이잖아요, 들들. 제이 같은 경우는 저 여름에 낳거든요. 한여름에 낳는데 저희 엄마가 한여름에 온수매트 온수매트를 방에다 깔아놓고 빨리 여기 들어가라고. 에어컨도 못 틀고. 에어컨 못 틀고. 저희 엄마의 주장, 너와 이제 저희 오빠를 7월 달에 낳는데, 그때 내가 더워가지고 이불을 다 안 덮고 있고
발목을 내놓고 있었더니 발목이 계속 뭐 안 좋고 시리다 이제 이런 말을 계속 하시면서 안 된다, 무조건 다 몸을 집어넣어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한 반발을 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많이 찾았죠 그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고 뭐 산후풍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통증, 사실은 그 골 밀도가 좀 감소하는 거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한, 의학에서는 산후풍이라는 진단명이 있진 않고 실제로 이제 인대 같은 데들이 이제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발목도 특히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위가 이제 시리다고 느끼면서 그 통증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게 된 거래요. 이제 엄마한테 그 레퍼런스를 보여주면 나를 끓이지 마라. 쾌적한 온도로 그렇지.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이 여름이라고 더 시원하게 하고 겨울이라고 더 따뜻하게 하지 않거든요. 1년 내내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병원에서. 그러려면은 당연히 여름에는 에어컨도 틀고 겨울에는 난방이 돌아갈 수도 있겠죠. 온도를 맞춰야 되니까. 이거를 엄마의 기준에서 하다 보면 이거 나는 애기 낳았으니까 조금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 될 때가 있거든요. 중심을 잡고 아빠가 쾌적한 온도로 맞추시라고. 출산 전부터 쌓였던 스트레스, 그리고 출산 전후로 인한 몸의 변화, 출산 후에 육아로 생기는 어떤 과사용으로 인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여기저기 아플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보시면 삶의 질이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몸이 안 아파야 애기한테 더 이제 친절하게, 애기한테 더 잘해줄 수 있기 때문에 몸을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저 기타에 붙이신 분들이 이제 나중에 혹시 병원에 오시면 어떤 통증이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빠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혹시나 나는 이게 제일 아팠던 것 같다 하면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자라는 얘기가 당연한 걸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애기 낳았으니까 당연히 아픈 거고 좀 주면 좋아지겠지라고 하다가 이제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아픈 곳에 대해서는 나아지려는 노력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네병원 안내의사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ay